자, 오늘은 우리가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라는 작품을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럼 이 작품은 우리가 고1 모의고사에서 기출이 된 적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목에 있는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라는 이 제목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일단 포인트는 봄이라는 소재가 지금 등장하는구나. 이거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게 왜 필기가 돼 있냐? 쌤이 영상을 분명 다 찍었는데 날렸어요. 그쵸?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봄은 푸른 수레를 타고 바다 건너 먼 산맥을 넘어서 어느 산림에 투숙을 했다가는 기어코 언덕길을 돌아오리라고 한다. 자, 여러분, 우리 봄이라는 건요, 형상이 없는 추상적인 관념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추상적인 관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추상적인 관념은요,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형상이 없는 것들이라고 떠올리면 돼요. 이런 것들은 감각적이지 않고 형상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 관념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러한 봄이 푸른 수레를 타고 바다 건너 먼 산맥을 넘어서 어느 산림에 투숙을 했다가는 기어코 언덕길을 돌아오리라고 한다라고 해서 봄이 마치 사람처럼 수레 타고 다니죠. 이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의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사람처럼 수레를 타고 이렇게 투숙도, 여러분, 우리 숙소에서 묵는 게 투숙이잖아요. 묵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봄을 여러모로 사람처럼 표현하고요. 역시 사람처럼 표현되면 당연히 감각적으로 느껴지겠죠. 시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인 봄을 시각화, 구체화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이라는 거 사실 먼이라고 쓰면 되는데 먼이라고 늘려 말함으로써 시적 허용을 통해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돌아오리라고 한다라는 거 어때요? 당연히 돌아온다의 느낌이 드는 거죠. 그쵸? 즉 기어코 올 거다라는 거야. 아침에도 나리꽃같이 흰 안개가 걷기 전부터 사람들은 언덕길에서 만날 때마다 푸른 봄이 오리라는 즐거운 이야기를 했건만, 자, 여러분, 나리꽃같이 지규법이죠. 흰 안개가 걷히기 전부터 사람들은 언덕길에서 만날 때마다 푸른 봄, 이런 푸르다는 수식어 좋은 느낌으로 쓰이죠. 이런 봄이 올 거라는 즐거운, 역시 긍정의 수식어죠. 그런 이야기를 했건만 헤어질 때마다 전설같이 믿을 수 없는 제 자신들의 슬픈 이야기에 목매어 울었대요. 즉, 분명 아까까진 즐거운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이게 슬픈 이야기가 됐어요. 왜요? 봄이 안 올 것 같이, 너무 전설 같아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는 거야. 즉, 이 사람들은요, 봄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봄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중 어떤 젊은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지구에서 아주 자취를 감추었으리라고 단념을 하기도 했다. 또 어떤 친구는 말하기를 봄은 어느 아득한 성자로 멀리 떠나버렸다고도 하였다. 즉,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봄이 아예 사라졌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즉, 이 사람들도 여러분 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아니에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이제 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체념하고 단념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즉, 봄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봄은 어느 성자에서 다시 오지 않나 하고 모조리 전설 같은 이야기를 부질없이 소곤대기도 하였다. 자, 여러분, 부질없다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제 지금 이 상황에선 봄이 오는 게 너무 무리로 보이는 느낌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옷같이 흰 백매가 핀다기로써니, 즉 옷같이 비유적 표현이죠. 흰 백매는 매화입니다. 매화가 핀다기로써니 이미 계절이 떠나간 이 빈 지구에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냐고 제각기 만나는 대로 심장을 알았다. 자, 여러분, 빈 지구는 이제 봄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구인 거죠. 즉, 봄이 온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야 있겠냐라고 사람들은 모두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화된 모습을 보여요. 제각기 만나는 대로 심장을 알았다. 즉,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뭔가 시가 호흡이 되게 약간 좀 이렇게 문장이 길죠.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산문스럽게 이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딱 마지막 연에 들어와서는 되게 우리가 아는 시처럼 바뀌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운문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푸른 계절을 잃어버린 이 몹쓸 지구에 서서 도시 봄을 부르는 자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이 화자가 지금 마무리 짓기로 지금 이곳은, 지구는 푸른 계절을 잃어버린 공간 같고, 근데 그러한 지구가 몹쓸 지구인데 이때 봄을 부르는 자는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즉, 봄을 부르는 자는 봄을 열렬히 기다리는 거죠. 예를 들면 거 있잖아. 우리 누구 기다릴 때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땡땡아 언제 와? 이렇게 막 계속 전화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이런 느낌인 거야. 즉 한마디로 되게 열렬히 열심히 기다리는 사람인 거야. 그럼 얘는 여러분 상대적으로 믿음이 좀 더 강한 사람이겠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은 조금 더 의지가 강한 그런 존재다라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호흡의 변화가 일어났죠. 짧은 시행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주니까 긴장감이 조성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문학에서 변화가 만들어지면 긴장감이 조성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도 이 긴장감이라는 것을 너무 막 상어가 쫓아오는 뜨든뜨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변화가 생기면 긴장감이 조성되고 단조로움이 탈피된다. 이런 것들은 캐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부분만 달라지니까 뭔가 독자들의 관심, 집중이 환기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이 시가 무엇일까라고 봤더니 신석정이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시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입해서 읽으면 되겠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좋은 것은 뭐야? 조국의 독립과 광복이죠. 일제강점기에 안 좋은 건 뭐야? 조국의 독립과 광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모는 부정적인 걸로 동그라미는 긍정적인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이 시의 의미가 무엇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모로 해석한 것들은 독립이나 광복의 실현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동그라미로 해석하는 것들은 조국의 독립과 광복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 봄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해서 광복이란 조국의 독립이라는 키워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년에 이렇게 호흡을 변화를 줌으로써 독자들의 주의 집중을 환기시킨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캐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거창하게 이끌어보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 얘들아. 봄이라는 건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겨울이 지나면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봄뿐만 아니라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혹은 여러분 아침이 지나면 낮이 오죠. 낮이 지나면 저녁이 오죠. 밤이 지나면 다시 아침이 오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의 섭리라고 해요. 혹은 자연이 돌고 돈다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작품은 자연의 순환에 기대어 조국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봄이라는 거, 계절이라는 거, 시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자연의 섭리와 순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와 순환을 통해 조국 독립 조국 광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도 앞으로 친구들이 잘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